이거 뭔지 다 아시죠? 더글로리.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는 이 사라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이렇게. 근데 이게 오게티야, 오게티. 사실은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거든요. 물론 근로소득 뭐 두 가지가 있지만 혜정이는 종합소득세를 냈지. 근데 이제 작가님이 뭐 이걸 몰라서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잘 모르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고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나라 금융 문맹률이 되게 높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정도의 교육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안 돼서 이런 것 같고,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종합소득세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이 돈을 벌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종합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회사 다니면 근로소득, 사업하면 사업소득,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을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요거예요. 소득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소득의 종류는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거. 국세청에서 이제 소득세법에서 법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그래서 소득세법 4조를 보면은 소득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크게 3개로 나눠놨거든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이거 보면 좀 근데 이상하죠? 퇴직소득은 이제 퇴직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뭘 샀다가 팔았을 때 그 시세 차익, 양도할 때 그 시세 차익에 의한 소득. 근데 이거 2개는 이렇게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6개를 묶어가지고 종합소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에 나머지 모든 소득들 뭐 많잖아요. 포상도 받을 수 있고 복권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이런 소득들은 그냥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기타 소득으로 해놓은 거고, 근데 그 중에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만 빼고 요 6가지 소득만 묶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종합소득세도 요 6가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종합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보는 개인의 소득은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7가지 하고 기타 소득, 그 중에서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소득마다 과세하는 방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은 소득의 종류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세 내는 게 종합과세죠. 이 6가지 소득은 종합과세를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2 소득은 따로 빼가지고 분류과세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종합과세하는 얘네들은 항상 발생할 수 있잖아. 월급은 매달 나오는 거고 사업소득도 맨날 나오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밑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좀 길게는 20년, 30년마다 한번 그 소득이 발생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세하는 방식이 2가지냐? 그건 아니고, 이 위에 6가지 소득 중에서 이제 사업소득은 무조건 예외 없이 종합과세인데 나머지 소득들은 따로 빼가지고 세율을 조금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2가지가 있는데, 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이런 게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은 2.7%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분리과세라 그래요. 원천세 내고 끝나는 거. 그래서 이게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방식 3가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과세, 소득세 안 내는 게 이제 비과세. 그래서 개인의 소득은 8가지로 나뉘고, 이 8가지를 과세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큰 개념이니까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는 중요한 게 이제 세금마다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기간. 이 소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과세를 할 거냐.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입니다. 매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다음 해 5월 달에 내는 게 종합소득세죠. 그게 종합소득세고, 그리고 아까 혜정이가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그게 왜 종합소득세냐. 근데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 사실은 회사 다닐 때 종합소득세 다 신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연말정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를 사업자들이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한 명 한 명의 소득세 신고를 매년 2월 달에 제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연말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다 종합소득세로 내는 겁니다. 대신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다 그러면 5월 달에 다시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끝난 사람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자기 근로소득만 갖고 다시 신고해도 돼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냥 재밌잖아요. 궁금하면 그냥 제가 이따가 여기 뒤에 6번에 홈택스 신고 방법 정리해드린 거에서 나는 근로소득만 있다 이렇게 체크해갖고 들어가서 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돌려받을 게 더 나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회사에서 빼먹은 게 있으면 바로 환급이 됩니다. 또 5월달에 신고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봐도 되고 마지막에 제출만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근로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근로자분들은 뭐 몰라도 회사가 해주니까 그렇다 쳐도 사업자는 내 종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되고 직원들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맡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시겠죠? 컨텐츠 핀트가 틀렸다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건 자기 사업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잘 되게 할까이고, 노무, 세무 등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자기 업에 집중하는 게 베스트죠. 이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필독도 해놨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영상 이거 있잖아. 퇴근 공부하지 말고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먼저 해라. 그리고 밑에 마케팅 얘기도 했고, 왜냐면 너무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막상 사업 컨텐츠 보면 완전 교과서 수준 이야기뿐. 이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두 개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